뛰어나와갖고 여자하고 이러면 같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부부가 아니고. 많이 사요, 이거. 노인들이. 술 이러고보다 내가 가장 굉장히 영감은 한달 5,000원 있어. 아, 내가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왜 하필 성문제냔 말이죠.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가장 그 숙련된 성에 대해서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파고다 공원으로도 알려진 탑골공원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 지금은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어 있다. 탑골공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종묘공원에는 하루 평균 3~4천 명의 노인이 모여든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풍경이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공원들은 노인들의 차지가 된 지 오래다. 부산의 용두산 공원은 비둘기 숫자만큼이나 노인이 많다. 보통 늦가 가면 한 5시, 그러면 4시 반, 그 정도 되는가. 매일 오세요? 매일 오지. 안 오면 안 되지. 뭐 공원에 오시면 뭐 딱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뭐 앉아서 놀고 뭐 장기도 뜨고 뭐 그런 거지. 10년 돼서 요 온 제가 매일 오요. 매일 비 안 오면 요 오요. 뭐 오시는 이유가 오시는 이모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오지 뭐. 용두산 공원이 노인들의 성해방구라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다. 대낮인데도 성매매를 제의하는 여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아이, 왜냐면 알다. 얼마, 그게, 뭐 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받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은 앞장섰다. 용두산 공원 아래 여관들은 대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2평 남짓 여관방은 여성의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들은 지금 몇 살 되어요? 공무원 때문에 할아버지도 이제 아니다, 인간들도 취직 정도 된 인간들도 한번 모자가 하고 관찰이 많아요. 이 골목. 공원을 찾는 노인들은 이런 성매매 제의를 한 번쯤은 받아본다고 한다. 나이 많은 할매들이 두 명인가요 와갖고 가자 그러지. 외로우니까 이제 젊었을 때 생각이 나니까. 성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뭐 권리도 없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말 못하지. 창피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비밀로 이제 하는 거지. 나이 뭐 80 넘은 사람들은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한 20분 동안.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성매매 여성들이 인근 지하철역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한다. 그거 가면 여자들 많다니까. 몸파는 여자들. 아, 지하철에? 예. 그거 보면은 그 가방 든 여자들 많습니다. 그 가방 든 여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100%지. 취재진은 용두산 공원과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직접 가봤다. 작은 가방을 든 채로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는 여성들이 눈에 띄는데 할아버지가 말한 여인들이다. 막노라 기다린다. 아니. 올 사람 기다리냐, 올 사람. 올 사람? 나 가야. 가자고? 뭐, 재밌게 놀아줘요? 그래, 그날은, 이건 무슨. 기본이 얼마나? 방식까지 기간을 3만 원. 방식까지 3만? 자기집에 다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지하철역을 서성이는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
운이 좋으면 서너 번은 여관을 오고 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취재 중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몇 살부터가 노인일까? 현행 노인복지법에도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경로연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할 뿐이다. 고령화 시대를 구분짓는 유엔의 기준 나이도 65세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성에 대해서만은 아직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 주변화되어버린 노인의 성. 우리는 과연 노인의 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취재진은 동의대 이민홍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부산시내 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이성교제에 대한 노인의 관심도는 어떨까? 이성교제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성 친구와 만나고 있는 비율은 18.4%로 비교적 낮은 수치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성 욕구는 어떠할까? 절반에 가까운 41.9%가 일상생활에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량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느끼는 성에 대한 욕구와 실제 부부 생활에는 거리감이 있었다. 같이 이제 접촉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접촉을 안 한다는 말은 손도 안 잡고 뭐 손도 안 잡지. 생기분은 한 달에 해가지고 손 안 잡지. 이제 뭐 나가면 전부 다 70 넘어가면 80 다 돼가는데 뭐 애정 표현은 거의 없지. 그래도 뭐 손도 한 번씩 잡아드리고 네, 그런 것도 없고. 우리 뭐 요새 젊은 시대 같으면 그러지만 우리는 구시대 사람 아닌데 우리는. 성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1 정도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6분의 1의 수준에 그쳤다. 주목할 것은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관계. 성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를 통해서 응답한 노인의 한 30%에서 40% 사이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막론하고 성실태 조사에서 실제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가 강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노인의 어떤 성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인의 어떤 건강과 경제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왔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 못지않게 뜨거웠던 영화가 있다. 영화 죽어도 좋아는 노인의 성과 사랑을 소재로 개봉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실제 주인공이 영화 속 주연을 맡아 젊은이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다. 노인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라고 생각해왔던 편견을 깨트린 것이다. 개봉 당시보다 세상의 인식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노인들에게 성은 소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노인의 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젊은이들 데려다 놓고 노인들 몇 살까지 성관계를 할 것 같으냐 물어보면 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뭐 50살, 40살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 노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만큼 젊은이들은 노인의 성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노인들을 이제 뭐 저 같은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많은 해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가장 숙련된 성에 대해서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욕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에선 노인의 성적 욕구는 억눌림을 받는다. 유독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노인의 성. 이제는 세대를 떠나서 성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한다. 성을 보는 철학이랄지 신념이랄지 가치랄지 이런 거는 사실 젊어서 형성된 게 참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참 바꾸기가 힘든데 지금 그 성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 SAR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치를 바꾸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걸 바꿀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바꿔야 되고 사회가 보는 눈도 바꿔야 되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욕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몸이 늙어감에 따라 부부 관계도 나이를 먹는다. 머리 잡았어. 그런 데가 보시라. 20년이 넘었는데 뭐. 왜 그렇죠? 나이 많으면 남자들 싫어. 할머니들이? 할머니들 다 싫어. 남자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반 없어요. 한 99%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응? 부부관계가 멋이 안 되거든. 나이 많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도 멀어져 버려요.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차라리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걸럽 좋고 이런 사람들은 딴 외박을 했지 할머니한테는 안 나는 게. 그거는 와그를 하면 그 할머니하고는 그 부부 관계를 할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게 아예. 용기가 안 난다. 안 나지.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거는 그저 좀 허송 세월이지 어떻게 보내는 거지. 좀 즐겁게 못 보내고. 그러면 뭐 서로 의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와그를 하면 이제 부인들 한 7, 80%는 부인들은 70이 넘으면 다 안 좋다 하는 게 아예 멀리 하려고 하더라. 그런 거를 그 여자들은 그 염두에 안 두는 게라 잊어버리지. 남성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의 성생활과 비교하며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데 이것은 폐경기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노년기가 되어서도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성 노화가 다르게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여성이 폐경이 되면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동시에 그 남성 호르몬도 같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서 그 여성 생식기의 위축이 올 수 있고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서 여성의 성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백발이라든지 노화된 피부라든지 그리고 지방의 축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랫배에 지방이 많이 차여서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 또한 그 중년 여성들이 자기가 더 이상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적 욕구가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리던 생리가 멈추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폐경은 안면 홍조, 식은땀, 불면, 우울증, 식욕 감퇴 등 여러 가지 폐경기 증상을 동반한다. 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분비도 줄어들면서 성감의 전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나 성적 흥분도 감소된다. 남성은 여성처럼 급격한 호르몬 감소는 없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부터 1년에 평균 1~2%씩 줄어드는데
성욕 감퇴와 성기능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노인의 비중이 한 30-40%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한 5% 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을 숨기고 남이 알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요새는 적극적으로 자기 병을 알리고 진찰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 장애는 성기능 장애가 아니다. 그럼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력제로 오해하는 노인이 많다. 그래도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 그렇게 약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요, 이거. 노인들이. 그러니까 수익 이런 거보다 내가 가장 굉장히 영감은 한 달에 3,000원 있어요. 비아그라를.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까지 암거래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부상도 약국은 나와요. 무슨 20 넘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노인의 성적 욕구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뚤어진 노인의 성욕구가 범죄로 이어졌을 때 사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빼어난 풍광으로 이름난 보성 율포 앞바다. 지난 8월 말 실종됐던 대학생 20살 김모 군과 추모 양이 지난달 3일과 지난 2007년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보성 살인 사건의 범인은 70대 어부였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살 오모 씨가 이들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노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 증가율은 충격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91명이었던 노인 성범죄는 2006년 598명으로 10년 동안 6배가 넘게 급증했다. 음성적인 성매매로 인한 성병 감염도 문제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런 위험성에 거의 무관심하다. 그거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지. 그거 가서 순간순간 또 그런 거 다 넘기고 그러니까 성병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냥 안 해. 살아봐야 또 얼마나 산다고 나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성병으로 병원을 찾은 노인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 동안 2배나 증가했다. 성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심한 경우에 농이 나온다든지 몸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면은 성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부병이다 또는 다른 전립선염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오는데 검사를 하면은 성병인 경우가 있고 시기가 너무 늦어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 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노년기를 대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교육은 사회의 몫이 됐다. 노인들의 성적 스트레스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집에는 몇 시쯤 들어가셔요? 예, 그러면 부인께서 응애하실 때 어떻게 응해 주시는지 혹시 너무 갑갑하니까. 인구협회 노인 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성에 대한 노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데 2009년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성 기능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부부 간의 성 갈등, 이성 교제, 성 충동에 대한 상담이 뒤를 이었다. 계층이 다양하고 생활의 달인들이시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단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실에 이제 전화를 거시다 보니까 이게 성
지식은 안 개방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성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별로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은 또 개방이 돼 있는 사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성은 개방은 돼 있는데 성지식은 폐쇄돼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지식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거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여기 상담실에 들어오는 전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 성상담실은 노노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시군요. 노인이 노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동년배 상담은 같은 문화를 공유했다는 신뢰관계를 형성시켜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상담원의 자격도 꽤나 엄격하다. 교육기간이 뭐 길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좀 많이 둡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 쪽에 그 교육을 했다든가 상담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력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 경력 외에다가 본인이 그 강의안을 좀 작성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의안을 보고서 어떤 이분들의 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좀 일단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이제 일반 가정도 하고 심화 가정도 하고 여기서도 또 저희랑 또 같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강사나 상담으로다가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시게끔 그렇게 합니다. 노인 성상담실은 2009년 서울, 인천, 청주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어둠 속에 있던 노인들의 고민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운전만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노인 대학. 강연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제일 심각해. 우리가 어차피 변화하는 성에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성은 어쨌든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성은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있죠? 이 부분이 이게 질이에요. 이게 질인데 오늘 강연의 주제는 노년의 성. 교회라는 종교적인 건물 안에서 조금은 낯선 주제의 강연이었지만 참가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남성 성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남편에 대해서 몰랐던 거 그런 거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들어볼 만한 좋은 성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그 강의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여성을 그런 대로 자기가 더듬어 가면서 살지 않나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참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는데 저도 저 교수님 초청하면서 조금 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고민했는데요. 의외로 그거는 다 속으로 좋아하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오늘 아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지금요. 좁혀볼게요. 좁혀볼 텐데 여성들이 에스트로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노년기 성 문제는 왜곡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성교육도 어렵고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더욱 효과적이다.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노인 성교육은 이미 다 성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셨고 또 성을 통해 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상처가 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생활 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 많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는 정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한 군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구체화한다면 노인 성교육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말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뭐 야하다 그럴 정도로 아주 뭐 솔직해야 됩니다. 이미 다 경험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그 교육에서 바로 실생활로 옮길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확 쪼그라드는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다. 노인이 성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고 성에 대해 표현할 수 있고 성으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 필요하다. 사회가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방만해지거나 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성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보다 승화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 성에 대한 지식 정보 전달하고 이런 교육들, 상담들을 원활하게 하는 게 향후 건강한 노인 성이 발휘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노인들 자신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정해야죠. 아, 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또 내가 그렇지만 그건 또 이상한 건 아니야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놓고 완전히 덮어놓고 가두어 놓았던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니면 요새는 전화도 많이 하니까요. 전화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을 안타깝게도 성교육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는 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강연회나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은 많이 소외되어 왔다. 실제 조사 결과도 성상담을 받아본 노인은 4.3%에 불과했다. 통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향긋한 노인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창구가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도 힘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강의는 주로 성 건강에 관련된 그런데 강의이기 때문에 불모지 같던 부산에도 희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4번째 노인 성상담실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행복한 노년의 삶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의 성 문제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상담을 해주는 기관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노인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성상담과 함께 노인 성교육의 전반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있는 부전동. 콜라텍 간판이 걸린 건물 속으로 노인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취재가 이루어진 시간은 오전 9시. 이른 시간임에도 적지 않은 노인들이 어두운 조명 아래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말하세요, 이거. 우리는 교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언제세요? 내일 옵니다, 내일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줘요? 한 달에 20만 원. 언제쯤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은 곳은 90%에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사람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한 1,500명 정도요. 그다 들어가세요. 노인들이 많이 온다는 시간에 맞춰 인근의 다른 콜라텍을 찾아봤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일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다. 번뜩이는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 노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댄스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1990년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던 콜라텍은 이제 성인 콜라텍이란 간판을 달고 노인들의 유흥과 사교의 공간이 되어 있다. 이곳에선 즉석 만남,
이른바 부킹도 자유롭다. 콜라텍이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다. 춤 하면서 춤 하면 추고 쉬는데 나면 그 옆에 그 맥주도 팔고 한잔씩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 또 이야기하고 놀다가 또 마음 맞으면 또 그랬지. 현재 부산 시내에서 영업 중인 콜라텍은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미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의 한 성인 콜라텍. 무대 위 조명장치에서 불꽃이 튀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한 손님 500여 명. 한꺼번에 출구 쪽으로 몰렸습니다. 할머니 2명이 연달아 휠체어에 실려 나옵니다. 구급대원의 부축에 겨우 몸을 가누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 서울에서 발생했던 화재 5인 소동은 콜라텍이 안전에 얼마나 사각지대인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 자유업으로서 현재 뭐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이제 운영을 이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해서 또 거기에 또 많은 노인들이 또 몰려가서 또 뭐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불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콜라텍 안에 그 어떤 건전한 뭐 내용들은 또 좀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하도록 또 소개 홍보도 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하도록 또 하고 있고 콜라텍의 이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이제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도 또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그 시설 자료를 이제 다 그 전수 다 파악을 해가지고 소방시설 점검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콜라텍을 이용하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또 예방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콜라텍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에 대해 노인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사교 장소일 뿐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지러운 조명 아래 노인의 성은 방황하고 있다. 독신과 이혼이 증가하는 일본에서는 홀로 사는 중노년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실버 미팅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도쿄 중심가의 한 노래방. 노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결혼정보회사에서 마련한 중노년을 위한 미팅 프로그램, 이른바 가라오케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僕はカラオケ歌が好きなんで僕の歌を聴いてお互いにカラオケ好きな女性と一緒に結婚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出会いができれば、一緒に暮らすことは私としてはあんまり考えてないので、一緒になんか飲んだり、音楽を楽しんだり、旅行に行ったり、なんか芸術をしたりみたいなのを楽しみにしてるんですけども。一人でですね老後を暮らすっていうのがとても寂し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すから老後を楽しくですね生きていくためにはやはりパートナーっていうのが必要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황혼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노년층의 이혼도 많고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독신을 고집하는 비율도 높은 일본의 새로운 노년 풍속도다. でも日本の場合は先ほどお話したように儒教の精神というのはすごく少なくなってきてますからだからこれから一人だっていうのは寂しいからパートナーを探しようっていうそういう気持ちが自然に起きてきてそしてこういうふうな場所で例えば今のようなイベントそういうもので自然にこう相手を探せるそういう雰囲気のものができてきているので比較的それは相手を探しやすいし。 そして人生一人じゃつまらないから相手を探したいそういう気持ちは今非常に多くなってきてますね。 일본 청년관 결혼 상담소는 1년에 4번 중년과 노년을 위한 미팅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노년을 위한 미팅 프로그램에는
남성의 참가율이 여성보다 3배가량 높은데 특히 60, 70대의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만날 이성의 필요성은 남녀 모두 느끼고 있었다. 子供を2人1人で離婚して育て上げましたので1人でお食事するのが寂しいのでどなたかい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て参加いたしました、ね、これからの人生子供を1人で育て上げましたのでこれからは何か趣味も一緒に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何人かとお付き合いしてデートしたりでこっちが振られたりこっちが振ったりっていうそういう10回ぐらい8回ぐらいかなはあるんですけども、これから先は分からないんで何もしないよりはやった方がいいなということで、食事行くにしてもどっか旅行行くにしても1人よりは2人の方がいいでしょうし、そうですね、これから30年楽しく生きた方がいいと思いまして来ました。 미팅에 참가하는 사람도 굳이 결혼을 고집하지 않고 주최 측도 미팅 후 결혼에 성공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 실버 미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なんか年を取ったら仕事もダメ、恋もダメ、何でもダメ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私は恋愛とか人を愛する気持ちに年齢差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ので、あまりこの結婚というところにたどり着かなくても2人がいいなと思う関係を人生の中で作る機会があるってことはとても高齢化社会の中では助け合う気持ちとか思いやる気持ちとか閉塞的な気持ち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はもう一つの面白いチャンス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취재진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혼에 성공한 한 부부를 소개받았다. 재혼 3년 차인 무라야마 부부. 무라야마 부부는 2007년 결혼 상담소를 통해 만난 후 6개월의 만남으로 결혼에 골인했다. 一番違ったところはね、やっぱり精神的なね、安らぎがありますんで、腹立つことも少なくなったしね、今まで一人でいた時よりもね。から怒りっぽかった性格が少し優しくなりましたかね。 3년여의 결혼 생활은 20년 못지않은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었다. いつ頃だった？今頃じゃないね。もうちょっと寒い時だね。季節の。10月ぐらいかな。季節の。なんだろうな、こうなっちゃうんだよな。眼鏡かけるとさ、年取って見えちゃう。眼鏡かけなきゃ見えない。見えない。それこそ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みたんじゃよ。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은 함께 밥을 먹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평생 친구를 얻었다는 점. 그래서 주위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성 친구를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今こう結婚して一緒になってからね、本当にやっぱりこの先人生短いじゃないですか。で、お互いに年取って巡り合ったので、すっごく大切にしてくれる。 村松もで私も村松を大切にするそこですごくなんか幸せ感がいっぱいになって今が一番幸せだなと思うんですね. 노년기 성에 대한 관심은 대학 세미나에서도 단골 주제가 된다. 대넨초 학원대학의 아라키 교수팀은 1990년도부터 10년 단위로 일본 노년의 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성생활을 꾸준히 즐겨온 부부일수록 늙어서도 서로 간의 교감이 왕성하다고 한다.
韓国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の夫婦っていうのはセックス以外の触れ合いというのがとっても少ないんですよ、日常的な触れ合いが。要するにハグするとかキスするとかそういう習慣がないし、だから一番多いのは指圧とかマッサージなんです。お互いに指圧マッサージしてあげる。でセックスをしなくなった夫婦について言うと、ほとんどその触れ合いがないという人が半数以上になっちゃうんです。で同じ屋根の下でほとんど触れ合いがない。でもやっぱり人間が触れ合うっていうのはもう本当に年を取って死とか病気とか辛いことがたくさん出てきた時にやっぱりすごく癒しになるものなんですね。だからその触れ合いの、性交渉というのも変ですが、そういうものを残していけると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아라키 교수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늙어서도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성은 노인성 질환에도 효과적인 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もっとその老年期を豊かに過ごすためにはやっぱり社会全体が高齢者の恋愛とかそれから一緒に住むことだ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に許容的になって応援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かなと思ってます。 핵가족 시대,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부부가 화목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부부의 화목에는 성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노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에서 상호 의존도가 아주 증가하는 시기이고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성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젊어서부터 적극적으로 사랑해온 부부는 노년이 되어서도 서로에 대해 관대해진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런 그 속담도 있듯이 부부는 싸움을 하면 하루 24시간을 남기지 말고 특히 잠자리에서는 한 이불 속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부부의 그 뭉클어진 옹달새 같은 사랑을 촉촉히 느끼게 하면서 영원히 그러한 옹달샘이 마르지 않도록 자기들이 감싸고 배려하고 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변신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부부라는 것은 아 참 아름답구나 이런 그 느낌을 스스로 터득할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상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도 정답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노년 세대나 항원 세대나 젊은 세대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해하면서 참고 역시 역지사지라는 그런 상대방의 어려운 것이 자기의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겁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사랑한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중한 두 번째 프로포즈. 성을 잃어버린 삶은 삭막한 삶이다. 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노인의 성을 논할 수 있을 때, 노인의 성이 웅크러들지 않을 때, 황혼의 성은 위험한 유혹이 아닌 아름다운 설레임으로 빛날 것이다.